자, 도시공객시설은요, 시험 기출횟수를 보시면 25, 6, 7, 8, 9, 25, 6, 7, 8, 9, 5년 연속 냈죠, 그죠? 그러고 나서 30회 때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31, 2, 3 하고 작년 시험, 34회 시험은 출제가 안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치르는 35회는 어떨까요? 35회 시험은 보시다시피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왜냐면 2년 연속으로 출제가 안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해서 가지고 출제는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죠? 그리고 도시공객시설은 도시공객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특이한 거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이런 것들을 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하고 공동구가 있는데 시험의 중심은 공동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4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35회에서는 70% 정도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은 당연히 70%이기 때문에 3개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데 어디에서 쟁점을 잡을 것인지 학습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항상 먼저 보시고 논점을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내용을 보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꾸 내용을 보시면 보고 나서 뭘 봤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기반설의 종류도 시험에 잘 내죠. 종류를 먼저 정리하고 공동구가 아무래도 핵심의 중심이니까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광역시설은 여러분들 단독 출제하기는 조금 논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지문으로 섞여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지문 중심으로, 논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논점은요, 한 5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도시공개시설의 일반적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광역시설에서도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업무 대상, 면적이 있죠, 그죠?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상 지역이 5개의 신도시하고 하나의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하고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무난하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 파트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렵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논점을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또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객시설 파트에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거는 용어 정의가 먼저 돼야 돼요.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를 배우고 있냐면 관리계획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을 배우고 있는데 관리계획 3번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3번이 뭐냐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게 관리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4번 타자가 신도시를 만드는 잘 아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는요, 기반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겠습니다. 교통시설인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 보건위생 등등 해가지고 수십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러면 그냥은 안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가야 되냐면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십 가지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부르면 안 된다고 했죠. 뭐로 부릅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정의가 우리 공법 용어 정의에서 1번 문제로서 답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면 수십 가지, 이와 같은 수십 가지의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이 시설을 진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도로 공사하고 있고 공원 만들고 있고 학교 만들고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원 만들고 있고. 그러면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를 못하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이 도로가 무단으로 수용이 안 되고요. 무단으로 뭐 되는 경우에 따라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방치되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다는 것은 장기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 말하고 같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침해하면 뭘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와 관련된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고 나서 수용을 안 하고 행위전을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을 과거에 뒀다 안 뒀다? 안 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로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총 4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토지를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못 해주면요, 뭐 할 수 있나요?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업에다가 보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이걸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권리구제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거는요, 도시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설치를 하면 뭐로 빠져나가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무단으로 방치됐을 때 권리구제의 문제가 제기되고,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4개, 매수청권, 그 다음에 토지 활용, 그 다음에 의회 보고하는 제도,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 이렇게 4개의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4번째 있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하고 관리계획의 4번째에 있는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무슨 사업이 있나요? 정비 사업이 있죠. 이 3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이 3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 군, 무슨 사업이에요? 그렇죠. 계획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군 무슨 사업요? 계획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포인트가 계획이죠.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도 계획 사업이니까 뭐 만들어줘야 되고, 계획. 개발 사업할 때도 계획. 정비 사업할 때도 계획.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할 때는요, 이것도 계획 사업이니까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할 때도 계획 사업이니까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점은 도시군계획 시설인 파트에서의 논점은요, 우리가 기반 시설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논점은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하나의 논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가 두 번째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이 세 번째 논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해서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도시공객시설, 도시공객시설에서는 일반론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논점이 뭐가 있냐면 일반론 있죠.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 설치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시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공객시설에서 특이한 거 뭐가 있어요? 공동구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파트에서 요 네 개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 가지고 시설 사업이 어떤 흐름, 절차 속에서 진행이 되고, 그 시설 사업 각 파트 안에서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되고, 34회 시험에서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요 세 개 파트에서 한 두 개 정도가 시험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 두 문제 정도가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공객 시설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도시공객 시설의 정의 중요합니다. 도시공객 시설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 뭐 중에서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면 뭐라 그런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고, 자, 먼저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수십 가지의 뭐로 결정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 즉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공객시설의 논점은요 두 개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를 말하는 거, 관리하는 거. 설치 관리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 첫 번째 논점,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데 라고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이 설치가 되죠. 제일 먼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왜 생략하냐면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을 때 장점이 있죠.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절차 통제를 받으니까 신중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일부 시설은 대통령령에 그 시설의 종류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함에 따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은 공법에서 무슨 기준은 대부분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요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닌 예외이죠.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그죠? 두 가지. 공법에서 대부분의 기준은 전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근데 국장이 정하지 않는 기준이 두 개 있다니까요. 그게 한 개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또 한 개가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이 두 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상 문제가 제기되겠죠. 설치에 따른 보상 문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논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할 때 이 관리를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가 관리할 때는 그죠? 누가 관리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장관이 관리 주체가 되고요.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에서 관리 가능성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논점이 도시공객시설에서 설치하고 관리 파트에서 있으니까 6개의 논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은 광역시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광역시설을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정리할 건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일정이고, 공법에서 여러분 광역이란 말이 우리가 광역도시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은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광, 시, 군을 말하는데, 광역시설이라는 것은요, 2개 이상의 특광시 군에 첫 번째 뭐 하는 거? 걸치는 시설을 말해요.
두 번째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이냐면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여기 있는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수십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역할이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든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광역시설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광역시설의 종류보다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다든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한다고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이더라? 도시, 군, 계획시설인, 그죠? 기반시설 일종이죠.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별말 없으면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관리계획으로.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라니까요, 광역시설도. 그리고 기준은 누가 정한다? 영으로 정하죠. 보상은요, 따로 법률로 정하고. 광역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광역시설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누가 합니까? 중앙관세 장애하겠죠. 광역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조례로 관리 가능성을 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적인 논점을 따라갑니다. 광역시설도 뭐기 때문에 기반시설 일종이다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적 논점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 논점을 따라가는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그죠? 싸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둘 이상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 돼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동일한 도 안에 있더라. 그러면 누가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더라. 인천국제공항, KTX 이럴 때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예입니다, 예. 원칙은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적인 논점을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이용한다는 그 시설의 특징상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근데 협약체는 협의 구성이 안 되고 막 싸워요. 그럴 때는 관할에 동의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광역시설이 국책사업으로, 즉 국가계획으로 만약에 설치가 되죠. 그럼 법인이 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먼저 이론 정리를 좀 할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6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 먼저 핵심 내용이 되시면 기반시설의 종류가 여기에 나오죠. 기반시설은요,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시설로서 공간이 필요하겠죠. 광장이나 공원, 녹지나 유원지. 그 다음에 유통하고 공급을 해줍니다. 유통 공급을 하니까 유통업무 설비, 전기수도 가스, 열 공급 설비는 난방이겠죠. 방송, 통신, 그 다음에 공동구도 나오네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보면 학교나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제시설은요,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천이나 유수지. 보건위생시설은 보시면 장사시설, 장례식 치르는 거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한마디로 보건위생은 귀신 노는 데입니다. 귀신 노는 데. 장사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귀신 노는 곳. 환경기초시설은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하수도나 폐기물, 재활용, 그 다음에 빗물 저장 이용, 이런 등등 폐차장,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로 있다. 환경기초는 냄새나는 곳, 보건위생은 귀신 나오는 곳,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요 기반설의 종류가 시험에 잘 안 냈더랬어요. 근데 6, 7회 이후부터 기반설 종류가 꾸준하게 시험에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개별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요 중에서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 가지고 있는 명칭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독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익혀두시면 충분히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의 의의가 나와요.
도시공객시설이라는 것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를 뭐라고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설치할 때는 미리 뭐로 결정해야 된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령이자는 다음의 기반시설은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시설이 생략되는데라니까 요게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종류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로 사회복지시설이 의외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우리가 예방결정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대표다. 시험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과거에. 그래서 다 외우지는 마시고 사회복지시설 요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설치 기준 나왔네요. 설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죠.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정한다고 했죠. 그다음 보상은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 설치했으니까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국가가 관리를 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장관들이죠. 지자체가 관리하죠. 지자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한 도시공객시설의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국계법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공포에서는 이런 보통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거 타당성 검토에는 몇 년이에요? 5년이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사 정보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몇 년입니까? 5년이었죠. 근데 도시공객시설의 타당성 검토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당해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전부 일부가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로 결정고시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 되면 해당 도시공객시설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갖다가 막이 됐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년 아니고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요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험에서 본격 출제가 된 파트는 아닌데 요런 것들 최근 들어서는 시험 문제가 워낙 이제 동일한 영역에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출제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영역들이 지문으로 뜰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5년 아닙니다. 몇 년? 3년이죠. 그 다음에 건축제한 논대 이것도 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구역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아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용도지역에서 됐고 용도지구에서도 이 문장을 검토를 하면서 꼭 체크해 두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도시공객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안 받는다. 여기서 한 번 더 동일한 문장인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객시설을 공부하니까 그 도시공객시설의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꼭 좀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이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이죠. 자, 광역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을 하죠.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설치 관리는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적인 설치 관리 기준, 좀 전에 배운 거 있죠. 설치 관리 기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시설도. 그런데 둘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광역시설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되는데 당의 시군이 동일한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직접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여기 조심하실 거는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를 직접 합니다.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관리할지를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관할 이동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할 때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험에서 뭐 핵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동구라고 말씀드렸죠. 공동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지하 매설구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정리를 좀 하고 내용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개시설의 일반론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구에 관한 논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공동구도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구도 좀 전에 보니까 기반시설의 일종이었죠? 기반시설. 그죠? 유통공급시설에 나왔죠? 유통공급시설에. 그러니까 공동구도 논점은 두 개요. 뭐하고? 설치하는 거 하나 하고, 설치해서는 뭐 해줘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하는 거 한 개 하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도시공개시설의 일반적 논점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공동구를 설치할 때, 그죠? 첫 번째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무적 설치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데라니까 신도시죠. 5개의 신도시 플러스 하나 정비구입니다. 200만을 초과하는 5개의 신도시인데,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가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구에서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공동구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요지역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야 되겠죠. 계획에 포함되어야지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 설치 비용입니다.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사업 시행자 혼자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점용 예정자하고 공동구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점용 예정자하고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근데 점용 예정자는 무작정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별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의 위치, 그죠?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 도면,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겠습니까? 개별 통지하겠습니까? 그렇죠. 개별 통지해서 공동구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가 되고 나면요,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구를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전봇대 세우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용 의무가 있고, 공동구에 수용될 때 시험에 두 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동구에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뭐가 있다고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합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죠. 공동구를. 특광시장 구조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유지 관리하는 나름의 계획을 만드는데, 요 계획은 몇 년마다 만드냐면 5년마다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 타당성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있어요. 관리 비용. 무슨 비용이라고요? 관리 비용. 뭐하고 구분이 돼야 되냐면, 관리 비용은요, 위에 있는 설치 비용하고,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관리 비용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같이 냅니다. 근데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비용을 내게 되냐면, 그죠? 점용하는 사람, 공동구를 쓰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공동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데 비용을 내야 될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돼 있다. 뭐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안전점검이라는 걸 하죠. 그죠?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이상 하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해서 우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점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 암기 파트는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라이브 합격 가회, PT 가회를 하잖아요. 그죠? 생방송으로. 그때 빵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암기할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지우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합격 가회에서 여러분들하고 할 거니까 이해는 이 파트에 와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게 있으면 그걸 저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되새기고 하면 암기는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 내용들, 즉 지금 하고 있는 시크릿 테마 특강, 그 다음에 합격 가해 라이브 요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은 다 봤습니다. 자, 한번 또 한번 볼까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 자, 공동구 들어가겠습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죠, 그죠? 설치 의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지구에서 얼마를 초과할 때 사이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6군데가 있죠. 5개 뭐라고 했습니까?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관광주택지구, 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한 개가 더 붙죠. 뭐요? 정비구역입니다. 그죠? 정비구역.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 안에 공동구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함해야지 공동구가 설치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구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돼야 되고 공동구가 설치되면 169 시설을 수용해야 되는데 7호하고 8호 잘 봐야 돼요.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데 그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별도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우리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비용입니다, 여러분. 설치 비용에 있어 가지고는요, 설치 비용입니다. 점용하는 사람하고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점용 예정자는 개별 시설을, 그죠?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하는 절차, 시행자는 공동구 공사를 끝냈죠. 그 다음에 수용할 시설을 점용 공사 기간, 위치, 도면을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개별 통지하는 것이지 옛날에 시험에서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낸 적 있죠. 개별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주는 기간 안에 철거하고 도로 같은 거는 만다 원상 회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오네요. 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냅니까? 특광시장 구성합니다.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쓰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뭐에 비례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냅니다. 그리고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만들죠.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 비용을 완납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안 낸 사람이 나중에 공동구로 쓸 때는 허가 받았어야 되지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도 돈 내놨으니까. 그럼 나중에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기출 문제 나오네요. 32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계법령상 기반세례 종류 안간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기반세례 종류는 여러분들 정독해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이니까 차량 검사 면허 맞죠? 공간이니까 녹지 맞죠?
유통하고 공급을 하니까 방송통신 맞죠?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나 공공청사 맞죠? 보건위생시설은 귀신 노는 데라고 했죠? 폐기물은 냄새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경기초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곳은. 보건위생은 뭐 노는 것, 귀신 노는 것,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농담 삼아 얘기한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31회 때.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을 모두 골라봐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답니다. 그죠? 공동구를 설치를 하여야 하는 곳은 5개의 뭐가 돼요? 5개. 5개. 신도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 자, 5개 신도시.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공공주택지구. 네 번째, 경제자유구역. 다섯 번째,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뭐요? 정비구역. 산업단지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빠져있는 기역, 니은, 리을.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를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입법령상 도시공객시설 일반론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은 별도로 좀 암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도시공객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생략하는 시설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려웁니다. 근데 시험에서 출제가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잡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이죠. 그 사회복지시설은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네요. 사회복지시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낸 겁니다. 도시공객시설 결정구 오시로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타당성 검토. 여러분들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5년이 아니죠.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3번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 규정은 공시법이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보상은 뭐 한다고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지 20년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하는 게고 20년이 되는 날까지는 효력이 유지가 됐다가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틀렸네요. 도시공객시설을 국가가 만약에 관리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하죠. 장관이.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로 한다고 했습니까? 조례로 관리가는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틀려버렸네. 답은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계 절차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은 국토계획 및 위안한 법령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신도시네요. 3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려 그러면 330만이 아니고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입니다. 틀렸네요.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만듭니다. 3번에 사업시행년은 공사가 끝났죠. 지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개별 통지해 준다고 했죠. 틀렸네요. 4번에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인 전봇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철거하고 도로는 뭐 해야 된다? 원상 회복해 줘야 되겠죠. 아주 무난한 문장이죠. 5번에 공동구는 사업 시행자가 점용하는 자가 함께 관리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함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 광,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비도 공동 부담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점용하는 사람이 면적 비례해서 냅니다. 다 틀려버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도시운객시설에서 도시운객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공동구, 그 다음에 광역시설, 요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봤고, 특히 공동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이 여러분들 권리구제 파트가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 권리구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